반갑습니다. 소비자 행동론 9-3 오늘은 진화하는 시장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화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최근에 가치가 경험으로 바뀜에 따라서 마켓, 이 시장은 고객 간 또한 고객 커뮤니티들 간 기업과의 대화 및 상호작용 후 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고객과 기업과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과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고객과 상호작용을 이루지 못한 기업은 살아남기가 힘들다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인터넷 및 SNS의 정보 기술의 등장으로 소비자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력이 높아졌습니다. 거기에서 소비자가 협상에 우위를 점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위에 있다, 소비자가 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진행됐다는 것이죠. 그것은 인터넷과 SNS 발달로 소비자가 너무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느 기업은 원가 노출 때문에 살기 힘들다고 할 정도로까지 소비자가 세부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우위를 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자와 협상을 하지 않은 이런 기업은 살아남기가 힘들다. 그래서 상호작용을 이루는데요. 전통적 시장과 새로운 시장에 대해서 여기서 비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좌측에 보이는 것은, 여러분이 봤을 때 좌측에 보이는 것은 전통적인 시장을 이야기하고요. 우측에 보이는 것은 새로운 시장을 의미합니다. 자, 기업과 소비자 간 상호작용인데요. 기업은 가치 창조를 하고 시장에서 그 가치를 교환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그 가치를 소비하는 걸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시장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업은 가치를 창출하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가치 창출에 소비자와 공동으로 가치 창출을 하고 협력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기업은 그렇지 않고 있다 그랬을 때 그 기업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시장은 그 독특한 가치의 공동 창출을 위해서 어떤 경험의 장으로서의 활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는 가치의 공동 창출에 협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낸다 그랬을 때 의견을 물으면 소비자가 응합니다. 예를 들자면 자동차 회사에서 시승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새 차를 지금 이런 차를 개발했는데 한번 타보시죠. 여기에 어떤 장점과 문제점이 있는 것인가. 심지어는 출시됐다, 다시 몇 가지를 교체하고 바꾸는 과정이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외부 내용도 그렇죠. 또한 명품도 조금 앞서가는 소비자가 있는 early adopter라고 그러죠. 그런 고객이 있는 곳에 먼저 시제품을 판매를 해보고 거기에 반응을 보고 대량 생산, 양산 체제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전통적인 소비자 시장에서는 기업이 어떤
가치 창조를 해서 이런 기발한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가치 교환을 합니다. 돈 받고 그 가치를 팔았던 거죠. 그래서 소비자는 그 가치를 사용하고 끝났으나 오늘날의 새로운 시장은 공동 창출이다. 기업은 가치를 소비자와 공동 창출에 협력한다. 그리고 시장은 그 가치의 공동 창출을 위한 경험장이 되고 소비자는 그 가치의 공동 창출에 협력하더라 하는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시장을 바로 진화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빌리 코틀로라는 학자가 마켓 3.0이라는 시장을 명명했는데 소비자를 단순 상품 구매 대상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 믿으면서 그들의 드러난 욕구뿐만 아니라 감춰진 욕구까지를 만족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그들의 감성을, 소비자의 감성을 충족시키는 시장을 넘어서 영혼을 감동시키는 마케팅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기했습니다. 감성을 충족시키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를 감동시켜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주장을 했는데요. 소비자의 욕구, 그 욕구뿐만 아니라 감춰진 욕구까지를 만족시켜 줘야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감춰진 욕구는 미충족 니즈라고 하는데 인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내용인데 해결해 주지 않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담배가 건강에 좋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금연 활동이 안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건강에 좋은 담배를 만들어 달라 이런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만족시켜야 되는데 만족시켜주지 못하잖아요. 완벽한 만족을 시켰다. 건강에 좋은 담배가 있다고 그랬을 땐 굉장히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100%는 만족시켜주지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만족의 도수를 높여줬을 때 소비자는 그쪽 시장으로 이동을 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날의 전자담배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일부 품목은 더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도 되는데 일부 품목은 연기에 불에 타지 않는 거기 때문에 더 안전도가 높다는 것 때문에 이쪽 시장으로 굉장히 많은 숫자의 고객이 이동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술이 건강에 안 좋다 하는데 건강에 좋은 술은 없을까에 소비자의 욕구가 있다면 그걸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간단한 예로 들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보혜의 복분자 같은 경우가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100%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나마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완벽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라면 폭발적인 내용이 되겠죠. 예를 들자면 핸드폰 시장, 2G폰 시장에서 인터넷이 가능한 스마트폰으로 바뀌었을 때 굉장한 만족을 줘서 그 진화 과정에 이루어졌던 내용 때문에 거의 스마트폰으로 갈아타는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자동차 시장도 지금 내연기관의 시장에서 이제는 전기 자동차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 욕구는 원하지 않았다 아니면 욕구가 자기가 욕구하고 있는지 모르는 욕구까지도 이렇게 찾아줘야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내용들이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전혀 소비자가 원하지도 않았고 그런 것을 원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내용까지를 만족시켜서 소비자의 감동을 주고 영혼의 감동을 줄 정도의 내용들이 이렇게 시장이 진화하고 있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필립 코틀로 학자가 1.0 시장,
2.0 시장, 3.0 시장을 굳이 구분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 표를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면 목표, 그리고 어떤 동인, 기업의 시장을 보는 방식, 핵심 컨셉, 기업의 지침, 뭐 이런 내용들을 쭉 분류를 해봤습니다. 1.0 시장에서는 제품 중심이었다. 그래서 목표가 제품 판매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품을 팔 것인가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2.0 시장에서는 소비자 지향 시장입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하죠.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마케팅을 시도하게 됩니다. 고객 만족이나 그 만족도의 보유를 위해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소비자 지향 사상, 마케팅의 중심에 있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3.0 시장에서는 가치 주도다. 그래서 그냥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자율주행 차량, 이건 그냥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진 거죠. 내가 운전하지 않고 차가 알아서 가고, 그런데 나는 그 안에서 책도 볼 수 있고 핸드폰 가지고 놀 수 있는,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세상, 더 나은 세상 만들기 시장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핵심 컨셉을 보면 1.0 시장에서는 제품 개발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런데 2.0 시장에는 다른 것과 어떤 차별화를 기할 것이냐가, 차별화가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3.0 시장에서는 가치를 주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치를 주도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치의 명제가 다릅니다. 1.0 시장에서는 기능 중심이었는데요. 2.0 시장에서는 기능과 감성이었습니다. 기능도 있어야 되지만 감성을 만족시켜야 된다. 그래서 감성 마케팅이 흥행을 했는데, 3.0 시장에서는 기능과 감성과 영성, 이게 같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지 못했던,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인데 그 어떤 대단한 생각지 못한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보통 지금 인공지능 같은 경우가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인간의 눈을 한번 투시하면 50가지 이상의 질병이나 문제점을 찾아낸다고 하는데요. 이걸 개발해서 미국에서 난리가 났는데, 지금 최근 소식으로는 스마트폰에 그 기능을 집어넣는 것이 개발이 됐답니다. 이렇게 된다면 스마트폰 카메라로 내 눈을 한번 찍으면 내 눈의 황반 변성이라든가 앞으로 내 눈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이제 만나는 세상이 됐다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현재 스마트폰에서 혈압을 재는 것까지 지금 인공지능 기능이 요즘 최근 제품에는 들어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더 나은 세상 만들기에 3.0 시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했습니다. 높아진 공동체 지향적인데요.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어떤 구매 과정에서 불만족이 있었거나 아니면 잘못해서 무엇을 속아서 샀다, 이렇게 됐을 때는 바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고, 또 그 쇼핑몰에 들어가서 사용 후기를 작성하고
이렇게 하는 세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제품을 판매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아주 더 좋은 조건으로 저렴하게 판매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하는 그런 소비자로 바뀌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미지를 캡처해서 가져놓은 내용인데요. G마켓에서 구매한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 상품평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상품은 괜찮았는가, 가격은 좋았는가, 배송은 괜찮았는가, 서비스나 기타 내용에 대해서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해서 그래프로 표시하는 이런 내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소비자들은 과거보다 더 공동체적이고 공동체 지향적인 그런 활동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케터들은 소비자의 이런 내용을 낱낱이 관심을 갖고 보지 않았을 때는 활성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시사할 수 있습니다. 자, 소비자의 영향력 족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어떤 족 이렇게 있는데 이런 족들은 시대에 계속해서 나타난 현상들이기도 합니다. 특정 트렌드를 보여주는 동질적 특성을 가진 이러한 어떤 족이라고 하는 영영족 이렇게 나오는데요. 메트로섹수얼족, 코쿤족, 루비족, 노무족 이런 내용들로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자, 동시대의 사람들을 뜻하는 어떤 세대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뜻하는 어떤 족, 이게 소비자 모니터링의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보통 메트로섹슈얼족이라고 하는 것은 패션이나 헤어스타일을 가꾸는 것에 남자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보통 패션이나 헤어스타일은 여성들의 전유물로 생각을 했는데 남자가 펌을 하기도 하고 머리를 헤어스타일을 짧게도 잘라보고 길게도 잘라보고 연예인처럼 어떤 스타처럼 자르기도 하고 하는 여성을 따라가는 것. 내면의 여성성을 긍정적으로 즐기는 남성, 현대 남성을 메트로 섹슈얼족이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소비자 집단이 어떤 족으로 나타난다. 그 족을 우리가 보통 세대와 같은 부류의 사람을 뜻하는 것을 족이라고 하는데 이런 족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스톡이 아닌 플로우 소비다 하는 내용인데요. 자, 스톡과 플로우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재산이 얼마냐 이렇게 할 때는 특정 시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걸 스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1년 소득이 얼마냐고 할 때는 어떤 기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플로우라고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인데요. 소비자는 상품을 즐기고 느끼는 데서 소비자는 감정에 의해 해당 상품의 만족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체 만족, 소비자는 자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을 즐기고 느끼는 데서 소비자의 감정에 의해서 해당 상품의 만족을 결정하는 세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체험 마케팅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기업이 물건을 팔 때 상품을 판매에만 그치지 않고 독특한 서비스나 이벤트 등을 통해서 상품과 브랜드 이미지를 꾸준히 심어줌으로써 소비자를 반복 고객, 다시 이야기하면 충성 고객으로 만드는 21세기형 마케팅 전략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내용이 뭐냐면
팔고 끝난 게 아니라 독특한 어떤 서비스나 이벤트를 통해서 상품과 브랜드 이미지를 꾸준히 심어주어서 충성 고객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 중간중간 업그레이드 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을 수정을 했고 편리하게 만들었으니 업그레이드 하세요. 이때 업그레이드 시켜 놓으면 스마트폰이 유난히도 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고 더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때, 이 상품은 꼭 이 브랜드를 사야 돼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판매하고 끝난 게 아니라 중간에 서비스나 이벤트를 지속으로 제공을 해서 로얄티를 가진 고객, 충성 고객으로 만드는 것, 이게 체험 마케팅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경험 마케팅이라고 하는데요. 사용해 하면서 느꼈던 그런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배가시켜주는 이런 내용이 21세기형 마케팅 전략이다 하는 내용을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비자는 그냥 팔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사하고요. 사용하는 과정에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내용들을 심어줌으로써 그 브랜드를 떠나지 않고 충성 고객으로 남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내용을 여기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큐레이터 소비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소비 패턴에서 볼 수 있는 한 가지 예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특정 매체라든가 사회의 저명 인사나 어떤 인물, 스타, 이런 사람이 추천하거나 아니면 어떤 집단, 단체에서 소개한 어떤 책이나 레스토랑 혹은 음식이나 패션 등을 소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건강제품 보면은 어느 대학교 식품 영양학과 아니면 의과대학, 한의학대학과 MOU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제품이다 이렇게 홍보하기도 하죠. 아니면 어떤 스타가 광고 모델로 나와서 추천을 하거나 사회 저명 인사의 어떤 영향으로 움직여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 큐레이터 소비라고 합니다. 보통 오피니언 리더들이 했을 때 움직일 수 있죠. 여론 주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 모임, 오피니언 리더, 아니면 카페 주인이나 운영자,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SNS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매스미디어, 각종 매체를 통해서 오피니언 리더가 추천했던 내용들의 소비가 이루어지더라. 아니면 유명 인사가 사용했거나 권장을 했을 경우, 아니면 대중 매체를 통해서 움직였을 경우 그쪽으로 소비하는 성향이 있는 것, 이거보다 큐레이터 소비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모두의 이야기했던 내용을 여기서 다시 한번 접어 보겠는데요. 이볼루션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이브와 레볼루션, 혁명의 합성어입니다. 여성의 혁명이라는 거입니다. 아담과 이브 있잖아요. 거기에 여성성인 이브의 혁명이다. 이걸보다 이브 리볼루션, 그래서 이볼루션으로 합성어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에서는 여성을 아는 자만이 마케팅에서 성공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클릭 이브 속으로 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내용을 보면 앞으로 모든 소비재의 70%는 여성이 구매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여성은 소비에 있어서 중심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주류로 이루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알파걸, 골드미스, 루비족 이렇게들 이야기하죠. 알파걸은 여성들의 괜찮은 내용, 골드미스, 루비족 이렇게 표현한 내용들인데요. 학업과 운동, 리더십 등 모든 면에서 남자에 뒤지지 않는 엘리트 소녀를 알파걸이라 합니다. 남자보다 더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골드미스는 탄탄한 직장, 그래서 많이 받는 월급, 독신 생활을 즐기고 자기 개발에 돈을 아끼지 않는 그런 싱글 여성을 보통 골드미스라고 하죠. 루비족은 결혼 후 나이가 들면 다시 젊음을 추구하면서 멋을 부리는 쪽을 루비족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여성이 소비자 중심 안으로 들어와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동안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지금 굉장히 그 전에 표현이 안 돼 있던 소비자가 있는데요. 프로슈머입니다. 프로슈머란 프로덕트 더하기 컨슈머의 합성어다. 그래서 프로슈머라고 한다는 건데요. 소비자가 스스로 생산자이자 소비자가 된다는 개념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생산을 직접 하거나 직접 하고 소비자일 수 있고 아니면 생산에 참여하는 것, 이걸 프로슈머라고 합니다. 생산자는 뭐죠? 어떤 컨텐츠를 유튜브에 올렸다, 이건 생산자입니다. 그런데 다른 유튜버 것을 보았다, 소비자입니다. 생산자이자 소비자다. 아니면 프로슈머는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데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이것도 프로슈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슈머 의미는 생산자이자 소비자 아니면 생산에 소비자가 참여하는 것을 보통 우리 프로슈머라고 하는데요. 오늘날 아주 우리가 자연스럽게 대할 수 있는 소비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스마트 슈머인데요. 쓸 것은 쓰되 그걸 구매해서 한 가지로만 사용한 게 아니라 문화생활, 건강, 인테리어 이런 것에 부수적인 효과까지를 누리는 똑똑한 소비자를 보통 우리는 스마트 소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구매 경험과 정보를 다른 사람한테 공유하고 신제품 아이디어를 창고의 역할을 해서 제공을 하고 하는 그런 소비자를 스마트 슈머라고 하는데요. 또 하나는 트랜슈머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모바일을 통해서 구매자들이 많아졌는데 이동하면서 구매하는 소비자를 트랜슈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요즘 스마트폰, 노트북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다니면서 움직이면서 구매하는 소비자, 보통 이걸 트랜슈머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슈퍼슈머, 스포츠와 컨슈머의 합성어인데요. 스포츠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관전을 하는 이런 둘 중 하나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인데요. 여기에서 스포츠에 고관여된 소비자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소비자들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소비자 행동을 연구하면서 오늘날의 진화하는 시장에 진화하는 소비자의 모습들을 9-3에서 여러분과 전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소비자 행동론 듣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8주차까지 전체 교재를 마지막 페이지까지를 다 살펴봤는데 다시 리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소비자 행동론의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리뷰하는 교수법을 적용해 봤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비대면 강의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9-3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